정계선 마은역이 있는 예. 서부지법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순영이라는 희한한 판사를 쇼핑을 해가지고 이순영은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걸 써놨는데 판사가 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체포영장 안에 내가 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월권이죠. 네. 월권이고 본인은 사법과 입법은 같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장을 받으면 이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총 7번의 영장 청구한 적이 있어요. 네. 공수처가. 네. 근데 서부지법은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다는 거죠. 원래 원칙은 서울중앙 원래 무조건 중앙지법에다 해야 중앙 되죠. 왜 네. 1심도 중앙지법에서 하는 거니까. 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어려울 때 예외를 적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원칙이 어렵지 않은데 예외를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죠. 적용한 거라서 예. 이 조항부터 불법이다. 그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 쇼핑을 할 수 있으면 사법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뭐 기사들은 탄핵 찬반 유튜버 몰려 몸싸움이라고 하지만 탄핵 찬성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제가 그 주변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 명 이상한 사람이 육교에서 떠드는 거, 이상한 할머니가 혼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보질 못하고 네. 주진우를 만났습니다. 아, 주진우 만났어요? 예. 아, 와서 방송? 주진우를 처음 봤는데, 아, 실제로 본 게 예, 처음입니까? 저 실제로 아, 만난 건 예.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악수하고, 어느 주진우? 이쪽에도 저쪽에도 있잖아요. 아니 그 저 기자 주진우. 아, 기자 주진우. 예, 그러면서 이거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 충돌은 무슨 이 충돌이 어느 정도 뭐 반반돼야 충돌이지. 네네. 이거 뭐 저쪽에 사람이 압도적이니까. 없는데, MBC가 쫄아가지고 네. 이 현장 쪽으로 못 가요.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그러니까 길 건너편 쪽에서 이렇게 육교 밑에 숨어가지고 방송해. 네네. MBC, JTBC는 아예 근처에 가질 못합니다. 그죠. 가다가 혹시 뭐 저기 시민들한테 아니 시민들이 카메라. 그냥 짱돌 하나 카메라에 그렇죠. 던지면 카메라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카메라가 네. 또 뺏길 수도 있는 거고요. 뺏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쫄아서 가질 네. 못하고 있어요. 주진우도 완전히 그냥 쫄아가지고 주진우 방송을 하진 않고 옆에서 뭐 카메라 들고 혼자. 쫓아다니는데 예. 둘이서. 네. 근데 주진우가 이게 겁먹었어. 예, 예. 겁먹은 표정이 완연해요. 저는 뭐 오랜만에 아주 그냥 네. 그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휠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주 든든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한번 도착할 때마다 네. 몇백 명씩 늘어나요. 거기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를 넘으면 바로 이제 그 네. 루터교회 앞쪽으로 딱 예,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육교가 완전히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려는. 네네네. 네, 아주 그냥 장관입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블록도 원래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점점 넓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 차선도 넓히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차선도 하나 넓히고 예. 이 끝에를 더 어느 길게. 정도 한 2, 3천 예. 명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늘어져가지고 아예 남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기거든요. 예, 예. 여기 파란색. 파란색 아, 예, 있는 데가 그쪽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루토교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 빨간색이 이제 한강진역인 것이죠. 네, 건너서 한강진역에서 건너가면은- 내려서 예. 나와서 좀 그 블루스퀘어 건물 그 쪽으로 돌아서 육교를 딱 건너면 거기 바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저기 가운데 육교가 보이죠? 그 육교 있는 대로 예, 그 육교가 그냥 뭐 완전히 저게 그렇게 그 넓은 육교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한 길이로 따졌을 때 한 1km 정도, 1km 내지 2km 정도 되는 길이에 인파가 꽉 찼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어제 제가 갔을 때는 한 5천 명? 근데 네. 오늘은 이제 1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밤에는 심지어 공수처에서 혹시 새벽에 올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네. 저한테 새벽에 와달라는 연락도 지금 저는 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른 방송이 있어서 새벽에 가지 못했는데 저기가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지킨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몇백 분이 계속 계시고 네네. 지금은 이 입구가 한 3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정문 외에 이제 한남 초등학교 쪽으로 밑으로 한남 네. 초등학교가 저기 있는데 한남 초등학교 네네. 바로 옆에가 그쪽으로도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기 됐고, 예, 예. 그 저 육교 옆에 한남 초등학교 정문 옆쪽으로 저기도 한 500분 정도가 들어 누워서 네. 못 들어가게 네. 막고 있는 그런 한남 초등학교 옆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 아마 있는 거더라고요. 저쪽에도 한 500분 정도가 모여 있고 그리고 이 차선을 이 버스가 경찰 버스들이 차선을 메꾸고 있는데 지금 근데 한두 시간 전에 공수처에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봉고차 2-3대 타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발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네. 봉고차가 주변 한 바퀴 돌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충 분위기를 보고 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네. 판단을 아마 실제 돌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골목길도 찾아봤겠죠. 찾아보고 네. 뭐 큰 대로도 찾아보고 하면서 아마 아니 지금 뭐 봉고차 3대 가지고 저기를 뚫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죠. 경찰 기동대를 한 10,000명쯤 동원해도 뚫을 수 있을 그러니까 정도지. 저는 그 네. 공수처가 경호처랑 충돌한 일 이전에 시민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거 그걸 시민들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네, 시민들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시민들을 뚫으려면 그 시민 한 명당 네 명이 이 경찰이 붙어야 되죠. 서너 명이 붙어서 그렇죠. 빼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네네. 일단 공수처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막아서는 걸 뭐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떠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법에요. 경찰 네. 기동대를 자기들 영장 집행한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전에는 네. 검사가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경찰 뭐 동원해가지고 뭐 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네네. 그 문재인 때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도 지금 경찰에 대해서 뭐 지휘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네네. 해당하는 조항이 공수처법 17조 사항에 보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건데 요청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응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지금 공조본이라고 얼기설기 꾸려놨는데 이 공조본이라는 조직도 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서 나중에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기 시작하면 이 공조본 설치부터 위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법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만든다? 그러면 뭐 군대에서 육해공군이 셋이 합쳐가지고 뭐 군 하나 만들면 갑자기 군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리고 또 공조본이 지금 이제 공조본법에 보면 직권 남용과 뇌물죄만 네.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이제 이제 직권 남용에다가 네. 붙여서 이제 내란죄를 엮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안 된다는 걸 본인 눈치를 챘을 거예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가져가봤자 튕겨난다.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예전부터 반대했지 이 않죠? 김용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검찰 거를 네. 영장은 줬지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갖고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네. 계속 밝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회한 거죠. 공수처도 그걸 알고 그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서부지법이다. 그렇죠. 정계선 40역이 있는 예. 서부지법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순영이라는 희한한 판사를 쇼핑을 해가지고 이순영은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걸 써놨는데 이거 자체가 판사가 형사소송법 적용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판사가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체포영장 안에 내가 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월권이죠. 네. 월권이고 본인은 사법과 입법을 같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장을 받으면 이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위법한 내용이 들어간 영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충분히-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경호처가 더 네. 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어요. 네. 이수혁 영장 전담 판사가. 네. 또 황당한 오히려 짓을 해가지고 된 건데 이게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왜 지금 이쪽으로 왔냐면요. 서울중앙지법에 총 7번의 영장 청구한 적이 있어요. 네. 공수처가. 네. 근데 서부지법은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다는 거죠. 원래 원칙은 서울중앙 원래 무조건 중앙지법에다 해야 중앙 되죠. 왜 네. 1심도 중앙지법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이제 피의자가 예를 들면 이제 주소지가 주거지 뭐 이런 식으로. 관할 있으면 거기 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원칙을 벗어난 경우고. 근데 이건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어려울 때 예외를 적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원칙이 어렵지 않은데 예외를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죠. 적용한 거라서 예. 이 조항부터 불법이다. 그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 쇼핑을 할 수 있으면 사법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법원장도 어떤 사건을 특정 판사한테 맡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 내에서 컴퓨터로 배당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공수처가 이 판사한테 영장 신청하면 영장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판사 골라가지고 영장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판사 쇼핑 네. 했었어요. 권순일 대법원장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 네. 있을 때 그때 김미리 부장판사한테 네. 사건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지금 사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면 31조 재판 관할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들은 무조건 중앙지법으로 하도록 돼 있고 네.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송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 영장을 받은 곳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지법에다 기소할 수도 없으면서 저렇게 영장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다가 그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라는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우리법 출신 연구회 판사는 소속이죠. 네.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판사는 거기에 말도 안 되게 형사성법 110조 111조를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다는 건데 근데 그 조항이 또 고발당했어요. 그 조항이 네. 없다고. 박주연 변호사하고 이제 한 분이 같이 오늘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역시 전북 무주 출신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 전라도가 전라도 했네요 또. 네. 예. 자, 저겁니다. 바로 직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이순영 이제 영장 전담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네. 바로 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발을 해줘야 이게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수사를 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만 상황이 정리되면 저런 사건들 전부 이제 수사가 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직권남용으로 함께. 그렇죠.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 임명권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적극적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권한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비상계엄, 외교권, 그다음에 임명권입니다. 네. 임명권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들어간 것은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권한의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대대행이 저렇게 임명권 행사한 거는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 안 하는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호처는 이제 정면 대응을 하겠다. 네. 라는 것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경호처법과 이제 대통령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조항에 의해서 경호처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식으로 경호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은 경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 지역을 방어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체포를 할 때는 체포영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같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색영장이 찾아야 없이 되니까. 네. 찾지도 않고 어떻게 체포를 해요. 네네.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네네. 찾을 수 있는 영장이 있어야 찾고 그 다음에 체포가 가능한 건데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형사성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지역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 또는 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곳이 1급 보안시설로 돼 있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여기 보면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경호처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구역 내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가 없다. 수색영장에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로 한다고 했지만 저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된다. 저런 법조항을 적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배제하거나 적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그죠? 예. 법을 네. 배제하거나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조항을 영장에다가 써놨다는 것 자체가 판사의 직권남용이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죄로 지금 고소가 됐습니다. 고발이 됐습니다. 이 수색영장, 이 체포영장은 전부 무효고 불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색영장,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시도하면 불법 체포죄가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경호처가 이거 네. 시도하면은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해야 네, 됩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경호처가 체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불법 체포 감금죄로 경호처가 체포를 해서 불법 체포 미수 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대항력을 좀 따져보면 아마 공수처에서는요 들어올 때 무기는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경호처는 상시적으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할 때 대항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무리해서 공수처가 가다가는 경호처한테 체포돼 가지고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자기들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성 요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맞아요. 문을 잠그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 뭐. 제가 체포 많이 당해봐서 알지만 문 걸어 잠근다고 불법 체포 그렇죠. 문 다 따고 들어와요 혼자. 네, 그러면 따고 들어오는 게 네, 문을 걸어 잠궜다고 공무집행방해 말도 안 되는 전혀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지 공무집행방해지 그 문 걸어 잠궜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옛날에 그 하나갑 전 네. 이제 민주당 대표죠. 이분도 한번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지자들 몇 명의 때문에 네. 그 영장 집행 못했습니다. 그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몇 명도 한 20명, 30명. 200명, 200명. 고작 200명 때문에 네. 영장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저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저희 지금 몇만 명이 10,000명 모여서 정도 됩니다. 10,000명. 몇만 네, 명인데 최소 몇만 10,000명이에요. 예, 만 명 네. 이상이 몇만 명이죠. 네. 오늘 한번 시간 가면 더 이제 모이고 네. 있고 한강진역에서 지하철 설 때마다 네. 뭐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내린다고 하니까 네. 뭐 몇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저거는 나오네요. 지금 또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었는데도 네. 집행을 못했다. 네. 이인재 전 이제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네. 그런 적이 있었었고요. 체포영장이었네요. 네. 김민석 전 최고도 구속영장을 집행 못했었습니다. 지지자 고작 100명한테 둘러싸여서. 네. 그런데 만약에 몇만 명이 둘러싸인 걸 뚫고 집행을 했다? 말이 네. 안 되죠. 네, 공수처가 지금 무리수를 동원해서 지금 결국 경찰의 협조를 받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봉고차 타고 카니발 타고 한 두세 대 나눠 타고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출발해서 도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한 바퀴 둘러보고 아마 빠졌을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간 건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아마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 돌아갔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없어도 경호처와 그 202 경비단, 그 경비 버스와 이런 차벽 이것만 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그 뒤에 지금 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기 도착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아니 저 차가 출발한 시간이 11시 아니 12시 좀 안 돼서 나간 거거든요. 네. 혹시 밥 먹으러 간 거 아닌가?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네, 밥 다 같이 일단 밥을 먹고 일단 밥 먹고 생각하자. 밥 먹으면서 생각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밥 먹으면서 생각하자. 예.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과천에서 출발을 해도 네. 1시간이면 충분히 오거든요. 지금 차도 안 막히고. 충분히 뭐 남태령 고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한남동까지 금방 도착할 텐데 안 도착하고 있는 건. 네, 모르겠어요. 저 차 남바가 지금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 남바를 네. 안다 그러면은 유심히 보면 저 차가 세 대가 쪼로로 지나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면 여러분 절대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위축할 필요 없고 아주 부당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네. 저항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공수처에서 낸 체포영장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법적인 이순영 판사의 불법적인 영장 그리고 공수처의 판사 쇼핑 이게 결합돼서 나온 불법적인 영장이기 때문에 이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의 행동이 전부 불법 체포 미수죄로 나중에 처벌이 될 거고 지금 저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의 얼굴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하셔서 이 오동훈과 공수처 수사관 검사들을 전부 불법 체포 미수죄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그리고 차량 2대 나눠 타고 온 것 같은데 이 공수처 직원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 체포 행위다. 시민들이 나서서 체포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경고를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쫄아서 못하지.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러니까 전에는 반국가 세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국가 네. 세력, 종북 세력을 말한 적이 있는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오늘 처음 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뭘까라고 좀 고민해봤는데, 제가 보기엔요, 나라 안에서는 아마 민노총을 얘기한 것 같고요. 네. 나라 밖은 북한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자, 왜냐면요, 지난번에 그 민노총에 있는 그 노동정의 실장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지금 체포된 거 아시죠? 수사받고 네.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혐의가 뭐냐면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작금을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직접 받더라고요. 지령을. 네. 그 지령 직접 받아요. 직접 네. 받고 네. 또 만나서 충성 맹세도 쓰고 네. 또 모스 신호를 보내가지고 북한 찬양하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네. 근데 받은 지령이 뭐가 있냐면 이태원 참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구호를 외쳐라고 외친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지혜를 받죠. 그렇죠. 네. 거기서 굉장히 여러분 또 아마 이 말이 네. 우리 뭐 이제 시민 단체라든가 자발적으로 나온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냐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런 나라냐? 것들을 다 북한에서 만들어서 맞아요. 보내는 거더라고. 이게 네. 나라냐 이 말이 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시민단체 만든 게 아니라 북한에 내려보낸 지령에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써라. 네. 이게 나라냐 이 말을 쓰고 팜플렛으로 만들고 구호를 외쳐라라고 지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모가 정권 교체다라고 네. 해가지고 추모 정권 교체 이거를 이꼴 표시해가지고 그걸 또 팜플렛을 들고 다녀요. 네. 이것도 북한 지령 무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노총에서 굉장히 북한 지령에 직접 조정을 받아서 옛날에 지휘를 했죠. 80년대 운동권들도 북한에서 이 내려오는 그쵸? 예. 그런 것들 있거든요. 뭐 하면 그거 거기에 다 정리돼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북한에서 뭐 한 번만 내려왔다 하면 그냥 오케이. 싹 정리돼서 오케이. 그걸로 전부 통일. 동일 네. 논란이 없어. 논란이 없어요. 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해나가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이제 나라 네. 안팎이라는 건 나라 안에서는 민노총,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박 이렇게 해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네. 이것을 의미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앉은 거라고 김민웅, 네, 김민웅 형이 하는 형이죠. 데요. 네. 김민웅 이분이 뭐 이번에 최근에 유죄 받은 거 아시죠? 네. 그 뭐냐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공개한 걸로. 그다음에 네. 그 사람 그분이 박원순 시장한테 뭐 생일 축하 메시지 남겼어요. 그것도 공개하면서 갑자기 이제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그러면서 과연 성추행 피해자냐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꽃뱀이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름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이름을 바꿉니다. 네. 개명까지 해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1심에서는 인정하다가 2심에서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범행이 굉장히 악질이다 해가지고 형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1년 6개월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김민웅입니다. 네. 김민웅. 그래서 김민석 형이고 이분이 지금 9월달에 네. 9월달에 이제 형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촛불 행동에서 활동하는 분이 누구냐면 권오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권오혁이요? 권오혁. 네. 이 사람 누구냐? 국가보안법을 6번이나 위반한 사람입니다. 네, 국보법 6범이죠. 6범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냐면 국보법 6법. 예, 6범입니다. 이게 찬양 고무죄로 기소가 되는데요. 본인의 SNS에다가 네.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렇게 규정하면서 반미 투쟁을 해야 한다. 그 반미 투쟁 저 사람이군요. 전개 운동을 하자. 권오혁, 그렇죠. 권오혁. 권오혁. 네. 저분입니다. 네. 저분이 6범입니다. 네. 저 국법 6범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반미 투쟁, 윤석열 탄핵을 주도적으로 외친 시민단체 상임 대표, 공동 대표입니다. 네. 김민웅이가 같이 했었죠. 네. 같이 했었고 저 메시지에 맞춰서 손뼉을 친 사람이 민주당의 이제 강득고 있는데요. 강대구 의원이 저 이제 권오혁 상임대표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라면 범국민적 윤석열 탄핵 요구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시민단체와 이렇게 반미 세력과 이제 민주당이 같이 한 패키지로 움직였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지금 나오네요. 저 형제가 형 같이 바로 옆에 앉은 앉아있어요. 형이에요. 예.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거론을 해서 네. 밝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움찔을 하지. 저 항상 이 베일 뒤에 숨어가지고 활동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뒤에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다.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확인시켜준다. 백낙청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함세웅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다 한 명 한 명씩 밝혀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 뒤에 누가 있다? 네. 저렇게 국보법 위반 세력,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을 비호했던 세력들, 그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세력들이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저 촛불행동이라는 단체 저 포스터 보세요.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 딱. 예? 그 군복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북한 군복 입고 있는 것 같은 포즈. 저것도 네. 논란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지웠는데 예. 그냥 딱 저러고 있는다니까요. 인민군복 같이 입은 거 딱 입었는데.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하고 네. 있고 윤곽근 변호사는 이제 수사에 대응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올린 글을 보면 이 형사소송법 조항 배제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 판사도 불법이고 네. 판사 쇼핑도 불법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 이거 저희가 이거 여러분들 잘 캡처했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전부 보내드렸으면 공유하세요. 좋겠습니다. 네네.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곽근 변호사 변호인단 측의 의견인데 이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이순영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그런 권한을 행사한 불법 무효의 영장이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기 영장은 특별히 어떤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식의 권한이 판사에게 없어요. 법률을 토대로 판단만 해야지 법률을 창출하거나 개정하거나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죠.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오동훈이나 이순영이나 이 전부 고발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 뭐 바로 처벌 바로 오동훈을 체포해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 나중에 사필 규정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영수의 오늘이 오동훈의 내일이 될 것이다. 박영수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할 때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네. 것 같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검찰에서 12년 구형받은 그냥 잡범돼 버렸어요. 예. 돈 받아 먹은 잡범돼 버렸어요. 네. 박영수 그거 12년 구형받은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보십시오. 박영수 지금 징역 12년 구형됐습니다. 2월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네, 징역 12년. 2월이면 뭐 다음 달이네요. 네, 예, 얼마 2월 남았습니다. 13일에 지금 네네.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박영수의 오늘이 오동훈의 내일이 될 것이다. 오동훈이 지금은 뭐 대통령에게 체포를 하니 많이 하면서 립서비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고발당한 거 불법 체포 미수만으로도 반드시 구속될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네. 오동훈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이 오동훈을 도대체 오동훈을 한동훈이 추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연선 그럴 수 있네. 동기인데 27기인데 그럴 수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공수처장으로 등장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27기. 네, 서울대 동문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동훈은 지금 말로 떠드는 거에 업보를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요. 지금 네. 본인들이 존재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 자체가 지금 없어질 그런 네.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급해요. 아니 네. 검사가 40명이고 수사관이 8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검사가 1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 나가서.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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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6명 검사를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해요?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역량 자체가 지금 네.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수사 노하우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니 5년이 됐는데 예. 단 한 건도 없어. 딱 한 명 요번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처음 구속시켰어요. 아, 그치, 맞지. 최근에 네. 최근에 그전에는 그 하나. 예. 구속영장 다 기각되고 구속영장 시켜본 맞아요. 적이 없어. 예, 맞습니다. 문재인 때 하나도 안 했고. 예, 단 하나도 성과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본을 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겁니다. 네. 계속 출석 요구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고 재판 지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나서 이제 1차 번제 기일할 때 조사할 때가 18일 걸렸습니다. 네. 근데 18일 걸렸는데 지금 유승훈 대통령 이제 며칠 전에 13일, 14일째 됐을 거예요, 아마. 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만큼의 기간도 확보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네. 계속 재판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 뭔가 수사 도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공수처입니다. 민주당 네. 공수예요. 굉장히 선례를 우리가 비춰보면은 딱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재판 지연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선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뭔가 이제 악의적인 뭐 나쁜 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이거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편지를 띄워서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희한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저도 이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를지는 몰랐어요. 네. 모르고 이제 시민들이 특히나 지금 체포영장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담화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조금씩 꿈틀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계엄이란 그 자체가 워낙 이제 생경하다 보니까 국민들 충격을 받았죠. 좀 네. 놀란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담화문을 내면서
조금씩 회복된 기미가 보였었는데요. 네. 나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튜버라든가 방송 멤버들에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체포를 앞두니까 심지어는 그 전부 다 탄핵 전부 다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더 예. 올라갔어요. 지금 탄핵되기 직전에는 20%대 후반이라 그랬었는데 네, 지금 36%. 지금 36.1%라는 건데 36.1%. 저게 단순히 천지일보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 숫자가 이제 곧 뭐 40% 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 회복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는 천지일보밖에 안 다뤘지만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아예 대통령 지지율을 뭐 조사를 안 하는 건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고 아마 발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신경이 들어서 안 알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죠. 그게 제일 네. 궁금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쭉쭉 떨어졌으면 계속 발표했을 텐데 예.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발표 안 하겠다. 네, 그렇죠. 스트레이트 뉴스 이것도 지금 이제 내렸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요, 갑자기 기사가 나왔다가 기사를 38%였던 게 맞아요. 기사 네. 내리겠지만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38% 정도 네. 되는 지지율이 올라온 거 거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3%도 채 안 나는 지지율 결과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뉴시스가 한 조사는 리서치라는 곳에서 했는데 5% 4.7% 4.7% 정당 지지율이죠. 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4.7%는 오차범위 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해졌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국힘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건 또 조원 CNI 조원 CNI 날짜가 언젠가요? 12월 28일, 29일. 네. 며칠 전이네요.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 결과들이 있네요. 정당 지지율 우리가 더 앞섰네요. 네. 한 0.4% 정도 네. 앞선 지지율도 네. 나옵니다. 네. 이게 전국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PK만 조사한 게 아니라 네. 전국에 다 조사했는데 지금 보시면 네. 전국 지지도예요. 전국 지도해서 예. 평균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이재명에 대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다양한 언론에서 전부 신년에 실시를 했는데 40% 넘는 조사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30% 이하로 나오는 것도 없지만 31% 2%짜리는 있는데 많아봐야 동아일보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39점 몇 프로 만든 게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는 하나도 30%가 아닌 것도 없지만 40% 넘는 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동아일보는 제목을 보수 6명을 합쳐도 이재명 한 명한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2년 반 더 시킬 거냐 이재명을 시킬 거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년 반 전의 대선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렇죠. 다시 한번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다른 맞습니다. 후보는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지금 더 높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아요. 예, 이재명은 35%가 어떤 한계점인데 윤 대통령은 지금 천지일보 보면 36%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이재명 지지율이 35%가 안 된다. 이러면 절대 탄핵 못 시킵니다. 그렇죠. 절대 탄핵 못 시킵니다. 지금 탄핵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를 보고 수사기획을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시 움찔합니다. 수사기관들이 특히 공수처가 이렇게 위법하게 탈법해서 오버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명분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이유구나. 즉 자기의 사법 리스크. 지금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요. 2월 말에 본인이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연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게 네. 뭐 사라지진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29번의 탄핵 소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벽화랑 끝으로 몰아갔구나. 네. 이걸 이제 국민들이 먼지가 깔아앉으니까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고 또 지금 새해 줄 재판. 네. 예. 이재명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랑곳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데 2월 안에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재명을 시킨다는 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대법원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대법원이 언제 마음을 바꿔서 그냥 이재명 날려버리면
대선 후보가 없어져요, 민주당은. 그렇죠. 예. 6, 3, 4 원칙 지금 지켜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3월 6, 3이니까 3 원칙은 2월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항소심 나오고요. 또 3월 뒤니까 5월 말에 대법원에서 확정을 짓게 되면요. 그때 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로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2심 결과만 나와도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래, 정약용 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년사에 이재명 2월 15일까지 2차 판결 내겠다, 선고하겠다라는 신년사가 나왔다. 이거 한번 찾아봐요. 그 신년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워딩이 있나요, 진짜로? 아니, 그런 내용이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렇죠. 이 유죄가 굉장히 예, 긍정적인데. 아니 지금 헌재는 지금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뭐 3월에 내내 2월에 내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신속한 재판, 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네. 날짜를 딱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예. 하여간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계속 예. 얘기를 했다. 6, 3, 4 원칙을 이제 그대로 지켜라. 네. 그 얘기를 했단 말 같아요. 근데 이제 판사들은 아무래도 이 대법원장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 판사들도 이 하이어라키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 인사가 네. 언제 했습니까? 대법원 올해 인사 이제 했나요? 2월 달에. 2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아, 했습니다. 네. 말 잘 들어야죠, 그러면. 네. 그 무리한 말이거나 무슨 네. 위협이 아니라 법의 원칙을 얘기한 거니까요. 이럴수록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말을 잘 들을 거라 믿습니다. 네. 6, 3, 오늘 4 원칙.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했는데 10시에 했죠? 네,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청문회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국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잖아요. 네. 근데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멘트를 보면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공정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예, 공정하다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속도도 공정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는요, 재판할 때 수사에 나가지 않고 버텼었고요. 또 네. 조서를 쓰고 나서 조서에 사인을 안 하면서 또 시간을 벌었고요. 네. 재판 가서는 단식하면서 안 나왔고요. 또 네. 그냥 안 나가기도 하고요.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또 안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온갖 가진 방법으로 재판을 늘렸었지요. 네. 그 재판 속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8인 체제가 돼서 과연 이제 8인 어떻게 체제, 8인 체제면 이제 6명이 이제 의견 일치를 보면은 인용 또는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8명 중에서 4월 18일 저는요 이 헌재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청구인 쪽에서는 증인이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15명씩. 15명 신청. 그러면 우리 그 피청구인 그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또는 신문권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럼 네. 우리는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한 40명 정도 되는 증인들이 나올 건데 이거를 지금- 180일 끝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이렇습니다. 그 지금 피의자로 해서 기소되거나 수사받거나 한 사람이 50명 가까이 되고요. 45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네.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100명이 넘는다는 건데 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를 해가지고요. 이 기록이 전부 이제 1월 말까지 헌재에 전부 도착을 할 텐데 이제 네. 검찰은 차례차례 기소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3명 기소를 했고 네. 이번 주 안에 거의 대부분의 장군들이 기소가 되고 다음 주까지 노상원 가장 늦게 구속된 민간인? 노상원 전 네. 정보사령관까지 아마 기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20일이 만료가 돼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할 수도 네.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기록이 전부 이제 법원에 기소도 됐지만 그 같은 기록을 헌재로도 넘기면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 준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사한 그 피의자나 증인들은 법정에 다 다시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주의지 않습니까? 네. 다 공판 불러가지고 중심주의예요. 그렇죠. 공판 중심주의니까 신문 기사 보고 재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탄핵 소추 안에는 60몇 페이지가 신문만 첨부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죠. 증거 수집해서 그렇죠.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건 그때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때 이후로 성서법이 바뀌어서 문재인 다 바꿔놨습니다. 검찰 조사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그럼 그렇죠. 전부 증인 직접 네.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증인 신문에만 150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과연 100일 동안의 기간 동안 150명의 증인을 신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더군다나 김용현 장관이나 지금 군인들이나 국무회의 참석한 그 인원이나 또 뭐 정진석부터 시작해가 비서실 직원들이나 뭐 이런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을 다 다 증인 신문을 해야 불러야 되는데 예. 그 증인 신문을
제가 볼 때 증인 신문만 100일 내내 해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조사받은 판사만 200명이에요. 그 200명이 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얼마 걸렸냐면 5년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네. 때 한동훈이 기소를 네. 47개 혐의로 해놨기 때문에 네. 혐의만 47개예요. 네. 그러니까 한 혐의당 몇십 명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증인 신문은 다 무죄 났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증거를 적용해서 증거 재판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100일 안에 이거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3명이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8명이 재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판사 한 명 한 명당 공을 들여서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의견을 내야 되기 한 때문에. 명 한 명이 다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문점을 다 해소해야 해소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히 이제 증인을 불러서 묻고 답하고 한 게 아니라 네. 증인끼리 진술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군데서 조사했으면 그걸 적당히 좀 맞춰갈 그렇죠. 텐데 검찰, 그때 경찰, 됐죠. 공수처가 다 따로 얘기하고 다 네. 따로 불러서 예, 예.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세 군데 가서 다 다른 얘기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그럼 들면- 이거 자체를 모순을 정리를 못해. 맞아. 단지 네. 예를 들면 판사 체포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청에서 얘기하고요. 국조에서 이게 달라요. 네. 그런 것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홍장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거짓말했거든요. 이 사람 지금 어디 갔어? 맨 처음에 무슨 체포 유튜브 가서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체포하라 그래서 이름을 받아 적다가 나중에 이거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안 적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이 사람 어디 갔어? 그 뒤로 싹 없어졌어. 맞아.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고 그 사람 그냥 1차장 잘리고 나니까 어디로 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진술 같은 거 이걸로 탄핵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 뭐 총을 쏴라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쪽에서 하는 방이 아니 실탄이 없는데 어떻게 총을 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진술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본인이 자기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위에 상가한테 돌리는 진술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해보셨지만 잘 네.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진술하다 보면 본인이 착각을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떠넘기는 거, 본인이 착각한 거, 진실 얘기한 거, 이거 다 따지니까 180 안에 끝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합니다. 근데 지금 녹음 파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말로만 지금들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막상 나중에 법정 오면 말 다 바꿔. 지금은 막 억지로 막 그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 내용들을 막 그렇죠. 받아냈지만 민주당의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네. 공소장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법정 가면 저 말 다 바뀝니다. 그렇죠. 예, 총알이 없는데 무슨 총을 쏴? 어떻게 쏘냐고요? 예. 그 이제 탄창을 가지고 갔는데 네. 보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실탄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총을 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을 어떻게 쏴? 또 하나 또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네. 도끼가 없는데 어떻게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숩니까?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예. 검찰이 사진이랍시고 원래 공소장만 내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뭐 예, 다이소에서 산 장돌이하고 무슨 밧줄하고 케이블 타이 예, 이런 맞아요. 거 예, 그런 거 이제 무슨 이제 아니 근데 707 특수임무대는 군사 경찰 중에서도 최정예 멤버들인데 거기다 수방사 707은 정말 최정예 멤버들인데 아니 강철 부대 보시면 알잖아요. 네네. 얼마나 자부심들이 있어요. 707이 특전사보다 더 자부심이 센 부대인데 거기 사람들이 수갑도 아니고 그 케이블 타이를 갖고 가서 사람들 그것도 다이소에서 사서 롯데리아에서 모의하고 다이소에서 준비하고 이게 지금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건데 아니 저렇게 생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디 문 아무것도 못 다 송곳 가위야. 저 가위는 정말 코미디 문구용 가위야. 저거 가지고 A4 용지 하나도 제대로 못 자를 것 같아. 이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지금 네. 선동되고 있는 것들 특히 민주당하고 지금 다이소가 양당에서 방산업체로 등록됐답니다. 앞으로 다이소가 707의 무기 방산 공급하는 납품업체, 방산 납품업체가 돼버렸네요. 네. 자, 네. 무기고라는 말도 다이소 무기고. 다이소 무기고에서 보급받아서 요게 조원 CNI가 스테이트 맞아요. 조원호 씨 이거네.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이거 보시면 3% 정도 그렇죠. 차이.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기사는 내려갔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미 올렸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데 3.7%짜리 여론조사 차이고 저것도 역시 오차 범위 내고 방금 보셨던 에이스 리서치 조사도 4.7% 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여기 더 좁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저기 그래프에 보면요.
파란색이 올라가고 이제 빨간색 내려온 게 오른쪽 끝에 보면 보이죠. 네. 오른쪽 끝에 저게 딱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시절의 그래프예요. 네. 딱 저게 붙어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보이죠. 네. 네, 그 시기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하면서 우리 그러네요. 당의 지지율이 딱 쭉 그때네요. 딱 그때 당선되고 나서 네. 당선되자마자부터 쭉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나가니까 나가니까 바로 이제 오르죠.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저게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바로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월 말에 그렇죠. 한동훈이 대표가 됐을 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딱 붙어 있는데 한동훈이 대표하고 나서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네, 계속 떨어졌다가 한동훈이 나가고 나니까 바로 회복을 치고 하는. 올라오죠. 예. 네. 그러니까 당이 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렇죠. 예. 저렇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지하는데 예.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뭐 사무총장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보다 더 욕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게 당이 콩가루도 아니고 너무 웃기는 일을 벌려왔던 건데 근데 지금 뭐 김종혁이니 박상순이 뭐 또 바람 잡고 있어요. 뭐 1월 달부터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활동한다고 1월 달고 이제 이번 달인 거죠. 네. 예. 곧 무슨 정치 활동 기획을 편다고 하는데요. 있는데 네. 아, 글쎄,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네. 저는 어딜 나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마도 야당에 뭐 민주당에 뭐 들어가서 당원 가입해가지고 뭐 활동했다는 건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상황.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 가장 그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거든요. 네네. 네, 지금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체포영장이 나오던 12월 31일이 제가 볼 때 최악이었고 어제부터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부터 이 지지율 결과 나오고 국민들이 결집하고 네. 오늘 특히 한남동에 가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고 있구나.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한강전역에 오는 그 지하철 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부산에서도 주말에 올라와서 네. 한강전역에 잠깐 왔다가 네. 반나절 있다가 내려가겠다고 연락 와서 제보됩니다. 네. 그래서 한강에서 만나자. 네. 한강에서 같이 밥 먹자. 네. 차 한잔하자. 여러분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꼭 수도권도 아니더라도요. 요즘 교통편이 좋으니까 한강전역이 내리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네. 전국에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계시면은 주말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오셔서 반나절만이라도 좀 네. 모여서 기운 북돋아 주시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능하시면 뭐 핫팩 같은 걸 좀 사오셔가지고 더 좋죠. 거기 현장에 네네. 계신 분들께 좀 나눠주시고 하면 더더욱 더 좋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컵라면 같은 거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나눠 드시기도 하고 네. 또 가보면 김밥도 싸와서 나오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이 기자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서 이런 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 탄핵 반대 집회 특히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확실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세를 보여줘서 이 지금 지난주 집회는 거의 5배 10배 차이가 나니까 이번 주부터는 좌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방문해가지고 연설하고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했대요. 숫자가 너무 적어. 너무 적고 네. 이쪽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새에 거 눌리지. 그렇죠. 새 네. 기세가 눌리니까 그런 사진 찍히는 거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취소했다 그러는 거기 거예요. 가운데 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 보좌진들하고 그 사람들 빼놓으면 정말 행합니다. 행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이 좌파 집회라는 게 오늘도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모이는구나. 지령이 안 그 떨어지면 안 알바 모이는구나. 무슨 네.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나? 정말 사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이라면 많이 나와야죠. 그럼요. 좌파들이. 네, 그럼요. 근데 눈에 씻고 찾아봐도 정말 없어요. 유튜버들 몇 명만 있고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 주진우만 만났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MBC, JTBC가 쫄아가지고 근처를 가질 못해. 돌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 용산도 지키지만 광화문에 이번 주말 5일 토요일 오후에 오후 뭐 1시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대는 뭐 2시, 3시, 4시 언제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한 바퀴 휘 돌면서 이 탄핵 반대 집회 열기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이 좌파 집회 가보면 뭐 중국 사람들이 맞아. 네. 영상도 있던데요. 중국말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말이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이상하게 말을 해. 윤석열밖에 못 알아듣겠어. 나머지 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얼 이렇게 열 발음을 못 하는구나. 이얼 쌍스 뭐 이런 것처럼 얼 발음 잘.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시위에 참여한 사람인 줄 알지. 누가 중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그런 한다고 중국 생각하겠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시면 출입국 관리법에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정치활동 못하겠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당해요. 그 내전 간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출입국 관리법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규정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치활동, 외국인의 그렇죠.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신고해서 하시고 또 좌파 집회에 나온 사람들 전부 얼굴들을 찍으셔서 네.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신고하시면 이 사람들 미국, 일본 못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실히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는 아예 없어. 미국 절대 안 갈 것 같은, 미국, 일본 네. 절대 안 갈 것 같은 네. 이상한 노인네들만 몇 네. 명 있지 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없어. 네. 왜냐하면 해외여행에 결격자가 있으면 아무데도 취직 못해요. 요즘은 그게 제일 무서운 그렇죠. 일이야. 해외 출장도 못 가니까. 해외 출장을 못 시키는 사람을 왜 어떻게, 뽑아요? 누가 그렇죠. 뽑아? 네. 아무도 못 뽑죠. 네. 더군다나 다른 북한, 러시아, 중국 출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미국, 일본 출장 가지. 미국, 일본을 출장을 못 간다. 미국, 일본 못 가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다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가면 이 사람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신고한다고 하니까 연예인들도 다 도망갔고. 정진석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이제 접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네.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들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한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네. 일부는 이제 사의를 받고 일부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전부 다 안 받는 걸로 네. 사의를 반려한 걸로 그렇게 기사 났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 참에 최상목 대행께서 좀 결단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호 그냥 본인이 사퇴한다 했으니까 예. 그냥 사퇴해서 예, 이주호 이주호 부총리한테 넘기는 게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저는. 무슨 뭐 네. 경제 어쩌고 하고 있는데 예. 경제 최상목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무슨 뭐 외환이 어쩌고 뭐 헛소리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사퇴하기로 했으면 그냥 사퇴를 하지 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공무원적인 마인드 같은데 이게 자리 지키는데 연연하는 모습이 네. 정말로 저는 참 보기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분이 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아주 특별한 사이였다 그럽니다. 사석에서는 서로 반말로 이제 이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면서 네. 상모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최상목한테. 네. 최상목이가 잘 버틸 수 있겠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넘겼는데 그냥 뭐 이틀 만에 바로 이틀 만에 네. 바로 처리해 버려 가지고 네. 좀 이런 분하고는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최상목을 불신임한다 그 얘기예요. 네. 고성이 오가면서 이게 뭐 어떻게 독단으로 하냐. 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문제의 핵심은 최상목 대행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있는 여야적 협의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굴러가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신임을 얻고 우리가 논의한 게 그대로 가서 논의한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독단으로 또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거죠. 같이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한테 불신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울어요. 울먹울먹했다 그러더라고요. 눈시울 붉히면서 울다가 또 그러는데. 쫄아가지고 또 튀쳐 나갔어. 외환 위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그러더니만 또 해병대 가가지고 또 이게 경례하고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무슨 지금 멘탈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례하고 하는 꼬락서니가 꼭 한동훈이 폼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한동훈 최상목이 최고의 배신자다. 나중에 다 근데 지금 유승민 보세요. 두 유승민. 분의 공통점이 독단. 본인과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공유하지 않고 네. 혼자 문 닫고 외롭게 결정하는 늑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네. 공유하면 공유를 해서 예. 회의를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해야지. 예. 공유를 못 할 거면 결정을 하지 말든지. 그렇죠. 혼자 결정해서 혼자 발표해놓고는 뭐 내가 뭐 와서 외로운 같이 일하자고 결정했다.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하면 누가 같이 네. 일을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누가 하겠어요? 이 최상목과 한동훈의 배신은 나중에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지금 오동훈의 내일은 박영수의 오늘, 네. 박영수의 오늘이 오동훈의 내일이 되는 것처럼 최상목과 이 한동훈의 배신, 이건 김무성,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이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보다 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 유승민은
내가 그때 혼자 탄핵했냐 그러면서 또 오늘 또 혼자 탄핵했냐 나만 배신자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물귀신작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 나오네 왜? 오늘 했어요, 오늘. 나 혼자만 혼자. 했냐고. 나 혼자인 게 아니다. 네, 나 혼자만 했냐고. 여러 명 같이 했다. 네. 이제 그 말씀. 지금 한동훈이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내가 계엄했냐. 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그랬었죠. 내가 개입했느냐, 내가 투표 참여했냐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네요. 아 이게 그 세계관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가 봐요. 배신자의 세계관이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아 그렇게 그런 볼 수 생각이.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건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엄청난 이제 큰 차이점인 거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오늘도 이준우 위원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한남동에도 모여주시고 또 그리고 주말에는 광화문 또 그리고 서부지법에다가 근조화한 보내는 것도 좋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 화환도 보내시고 헌법재판관들이 중요하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화환 보내기 네, 이런 것들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보면서 이 6일까지는 체포영장 이거를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계속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면 아주 그냥 뭐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렇죠. 네, 네, 재밌습니다. 아주. 네. 네. 저도 오늘 한번 들러서 네. 예, 그 힘을 좀 얻고 또 힘도 쏟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KNL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